네, 예전에 그 바티스타라고 레슬링 스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아 바티스타입니까? 밥티스타입니까? 바티스타? 바티스타 아니었나?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네. 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나오는 그 네. 등치 큰 네. 드렉스인가? 네. 네, 그 양반이 그거잖아요. 아 그래요? 레슬링 선수 출신. 네, 바티스타. 어. 바리스타 아니고 그 사람은 바티스타, 여러분. 네. 예전에 프로레슬링 좀 봤습니까? 저 진짜 어렸을 때. W- 헐크 호건. WWF. 네. 아, 그 뭐죠? AFKN에서 할 때. 아, 그렇죠. 2번에서 할 때. 네, 헐크 아날로그로 호간, 돌려서. 홍키 통키맨, 또 저 빅보스맨, 그쵸. 그리고 경찰 아저씨 뭐 있는데 하여튼 워리어, 워리어 있어. 얼티메이트 워리어였죠 아마 이름이. 스네이크맨. 네. 스네이크맨 그 목 꺾어 갖고 이렇게 주저앉으면 애들 거의 다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 더 자이언트인가 해갖고 이렇게 키 2m 넘는 아저씨 나와갖고. 와. 달라맨. 예, 맞아요. 딸라맨.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네. 그러나 이 기억도 너무 최신이다. 나는 기밀의 레슬링을 봤다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밀과 이노키 대결 보셨죠? 예, 뭐 유행했으니까. 그때. 네. 그때 막 이노키 맞나? 이노키인가가 왜 이렇게 기밀의 박치기는 아시죠? 저는 이제 그 모르나? 과거 영상 아. 자료 영상으로 봤죠, 저는. 자료 영상. 그 기밀 박치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칼인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흉기로 하여튼 반칙의 왕 이노키. 뭐. 이노키 그죠? 반칙이요. 그래갖고 기밀 머리를 이렇게 막 그 칼로 찍었어. 네. 그래갖고 막 거의 피나고. 네. 근데 또 결국 이겼죠. 예. 기밀 선수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막 환호했던. 네. 딱 제가 이제 그 다리 세대거든요. 초반에 이제 약간 기밀을 보다가 이제 헐크 호간 보고. 그랬던. 그걸 보셨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요? 예. 들은 얘기인가? 본 것 같은데 자료 영상인가?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근데 워낙 그게 많이 돌았으니까요. 그 네, 이후에도. 맞아. 그때 레슬링 참 인기 많았는데 네. 그게 이제 쇼라는 사실이 이제 언제 70년대 말인가 한번 그렇죠. 딱 나와갖고 그때 한번 싹 배신감, 전 국민적인 배신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조금 지나서 이제 미국 네네. 그 레슬링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잡소리가 또 너무 길어졌군요. 네. 그러면 미국 얘기는 결국 한국 얘기네 오늘도. 그렇죠. 이렇게 또 미국 얘기 갑니다. 근데 어제 뭐 미국 소폭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아침 소폭 빠졌죠.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그냥 그만하게 있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었고요. 보합권 시작, 강보합권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막 장중 등락이 있었고요. 장 후반에 이제 상승하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저께는 좀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노동부에서 지난 1년간 3월까지의 고용 건수를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네. 81만 8천 건이 하향됐어요. 요거 좀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월간으로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간으로 그 지표가 고용 지표가 나오면요, 고용자 수가 나오면 한 2개월 후에 수정치가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원래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골드만사스나 웰스파고 등에서 요번에 수정치 나오는 거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계속 있었는데 이제 결과치가 나왔는데 81만 8천 건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미국 그 노동 통계국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아침에 캡처를 좀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81만 8천 건 수정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경기 논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발표된 경제 지표가 특히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것보다 더 약한 상황일 수 있겠죠. 고용이 고용자 수가 더 낮은 거니까. 네. 그럼 더 안 좋은 상황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이너스까지도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두 개 필요 없는 걸 두 개 더 제가 첨가해서 요 내용이 아닌 거 첨가해서 가져왔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실업률 지표예요. 네. 실업률이 꺾어서 올라가면서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걱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6월까지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거 지금 7월 거거든요. 네. 이 7월 거도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90% 확률로 여기 90% 확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고용자 수가 이번에 될 거냐 이렇게 보면 25만 건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어나 이게 빨간 표시는 뭐냐면 예상의 1개월 전보다 넷 체인지예요. 이게 지금 더 좋아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좀 다르죠. 지금 수정치 보면은 수정치가 대폭 낮아졌잖아요. 네. 원래 고용이 100만 건이었는데 거기서 좀 낮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개인들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섹터별로 기업의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실질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표를 봤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요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7월 거 왜 가져왔냐면은 요번에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보면은 이 지금 여기 발표된 것보다 다 낮춰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하고 낮춰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요번에 얼마가 나오느냐 하고 실제치하고 좀 달라질 거다. 네.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달라지는 거에 평균에서 얼마큼 달라지는가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달라지는가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네. 민간 부분에서 줄고 정보 부분에서 늘어나는 건 일시적인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어제 이게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요.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곧바로 FOMC 의사록 발표가 됐습니다. 네. FOMC 의사록 발표됐는데 정책 목표를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이게 결론인데요. 물가 목표는 어느 정도 근접 중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과도한 조기 완화로 인플레이 역전 후 다시 인플레이가 상승할 수 있다. 지표가 뭐 이런 걱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 완화 지연 및 불충분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경제 활동 및 고용 악화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지만 7월에 25p 인하 제한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봐서는 9월에는 뭐 거의 확실하다. 네. 예, 네. 확실하다. 이 얘기가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장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거기 하나 또 시장에서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시장은.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호실적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타겟 그 마트. 예, 네. 월마트하고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네. 있는 내용인데 타겟 매출 예상 상회 이익 전망치 상향인데요. 월마트와 함께 미국의 소비 심리 전망할 수 있는 대표적 소매 업체이죠. 네. 그러니까 동일 매장 비교 매출 전망. 그러니까 어떤 데 좋고 나쁘고 일시적으로 좋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 매장 비교 매출 전망을 하는데 기존에 1.5% 증가해서 전망을 2% 증가로 상향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얘들이 올해 타겟 주가가 계속 소비 지출 둔화 우려로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 시장은 계속 좋았는데 그렇죠. 타겟은 계속 떨어졌어요. 네. 주가가요. 월마트만 좋았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 지금 12%로 올랐습니다. 어제 12%로 오르면서 야 그러면 소비는 여전히 괜찮은 거 아니야? 요게 또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장중에. 그러면서 또 반등을 좀 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을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왔는데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른 게 폭이 컸잖아요. 그동안에 반등 폭이.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용 때문에 사실 우리 침체 논란이 예. 있었던 거였었잖아요. 예, 그때 폭락장 때. 맞습니다. 이번 거는 그런 영향은 아니죠. 그때 지금 4.3%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막 4.5 가면 폭락할걸요? 어. 이게 막 그렇게 올라가면은. 근데 이제 그게 오차가 있을 거다. 음. 그 다음 거 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제가 지금 같이 있는 공존하는 상태에서 다들 좀 주저주저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어떤 쪽에서는 막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네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좀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특히 경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장중 내내 좀 약세 국면에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결국은 뭐 강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어제 강보합으로 끝난 주역은 견인했던 것은
진짜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이끌었습니다. 2차 전지가 LG 에너솔루션이 6%나 올랐습니다 어제. 네. 삼성 SDI가 5.6% 올랐고 소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셀업체가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2.7%, 에코프로가 3%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은 어제 1% 이상 하락을 하다가 0.96%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코스닥은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좋았던 바이오 쪽이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좀 깊이 빠진 종목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더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와 피팅 그리고 건설기계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건설기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대선 과정 속에서 그쪽에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 미국 대선 이후에 만일 트럼프가 되면 이거 다 종료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격하게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그러면 이제 재건 사업 이제 본격화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이런 네. 얘기들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전선주나 이런 쪽도 좀 올랐는데 이것은 전선조합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방안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력망 복구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참여 노안 여기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돌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어저께 좀 움직였는데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다시 오르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2차 전지가 올리고 코스닥은 약했는데 바이오가 빠졌다. 반도체는 중구난방으로 그냥 개별 종목으로 움직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제는 또 특이하게 그 전에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 따라갔는데요. 네. 어제는 또 하이닉스 빠지고 또 삼성전자도 버티고 좀 차별화를 이루면서 막 종목들이 따로따로 다 움직여요. 네네네. 예, 그런 움직임 좀 원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가는데 누가 좀 더 가냐 덜 가냐인데 이제는 맞습니다. 완전 좀 따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거 좀 오르면 저거 떨어지고. 예, 뭐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때 뉴스 나올 때마다 그렇거든요. 어제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통위가 있고요. 그리고 잭소홀 미팅 시작을 합니다. 제가 경기 전망에 대해서 혼재되었다 또는 공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고용 건수 하향 조정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경기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금리 FOMC 의사록 보니까 이제 금리랑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돌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네. 상황은. 근데 어떤 기대가 또 하나가 있냐면 이거는 뭐 경험치인 거죠. 잭슨홀 미팅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잭슨홀 미팅 전후 특히 후에 시장은 대부분 다 올랐더라고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에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좀 시장의 우호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치로 볼 때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주춤하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을 했으면 아마 이런 기대치가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든 간에 지금 진행이고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그 기대치를 한번 가보자. 이런 심리가 지금 시장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황의 눈치를 보며 시장 방향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종목 방향은 기관의 수급으로 개인들은 단기 거래만 하고 있다. 아유 참.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밸류 프로그램이나 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고 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텐트라도 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로 갈수록 국내 요인들 경기와 수급 그리고 정책 이게 좀 많이 강화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얘기 한참 안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우리 매크로 지표의 매크로 시황 때문에 막 흔들림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만 맨날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내부를 바라볼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내부 바라보면서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난 것들이 있잖아요. 금투세 결정 안 났죠. 네. 그리고 내부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 대주주 네. 요건 뭐 이런 것들에서 결정들이 지금 안 나 있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10월쯤 되면은 미리미리 막 준비를 해요, 이걸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대형 펀드들이나 큰 데들은, 큰 손들은 우리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할 네. 때 큰 손들은 다 나갔다 벌써. 네? 큰 손들은 다 나갔다. 다 나가 이미 다 나갔다. 예, 다 나갔다. 아, 그렇게,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들 얘기. 큰 손들이라고 하면은 개인 큰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100억, 200억, 300억, 뭐 1000억 하는 개인들이 있어요. 다 나갔다. 이 사람들은. 나갔다라는 게 뭐 미국 갔다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나가서 좀 눈치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몇십억씩이나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기 거래 위주로 이제 치중하면서 요걸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요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이 정책이 아직 결정이 안 났고 물론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세요. 일단 금융주 세고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세상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네.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아니죠. 그럴 수는 않잖아요. 없죠. 네. 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거 억울한 일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네네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금투세를 해야 된다. 원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에 금투세 언젠간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편이에요. 그런 편인데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황에서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러면 물러설 줄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 말을 왜 생각이 났냐면 지금 오늘 금리 결정하잖아요. 네. 네. 저는 금리도 좀 물론 미국하고 차이가 커요. 미국은 5.5고 우리는 3.5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한두 번 내리는 동안에 우리가 뭐 그냥 있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경기가 더 안 좋아요. 내수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인하를 좀 해서 내수 부양 정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가계부채, 주담보대출 늘어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막 급등,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 말씀 드냐면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은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곳곳에 또는 스팟 그게 시기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있겠지만 거기에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잘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일본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책들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막 네. 되게 말이 되게 깡패야?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왜 못 하게요?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내가 피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공평하지 않아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그게 너무 시끄러워. 그게 너무 난리가 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게 여기서 구부러져요. 경기는 살리고 그쪽은 거기에 맞는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전체 라는 방향이라는 게 생각을 있을 거고 예. 거기에 이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나 아니면 예.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예, 텐데 예. 그것들은 이제 그 스팟으로 잘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 뭐 보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 하면 될 거를 예. 이 스팟의 불만들을 예, 다 예. 담지를 못하고 그냥 그거에 밀려서 예. 전체 가는 방향조차 못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이 사실 금투세 부분도 금투세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금투세 이번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금투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이거 하면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어떤 또 당위성이 그들에게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공평하지 않다, 누구만 유리하게 해준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세상은 공평합니까라고 왜 질문했냐면요. 진짜 세상이 공평하려면은 세상이 공평해지면 비리비리가 더 커집니다. 상속세 없고 간접세만 높고 직접세 낮은 태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훨씬 빈부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제가 태국 가끔 아는 친구에서 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간접세가 높은 거예요, 거기는. 간접세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좋은 건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진짜 공평하려면 우리 소득세 다 똑같이 내죠?
왜 누구는 2천만 원, 3천만 원, 몇 천만 원 안 된 사람 안 내고 정말 죄송합니다. 1억 2천만 원이가 3천만 원 내는 사람은 40번씩 내요. 건강보험료 100만 원, 200만 원씩 냅니다. 네. 그렇죠. 이게 공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공평하지 않지만 인정하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책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서 매일 보면서 아니 여기 공평한 나라 위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게 공부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좀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정책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투세도 지금 상황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그 부작용을 자꾸 이렇게 이게 볏짚 들고 예. 불로 뛰어선 같은 그런 느낌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저, 모두 다 안 되니까요. 예. 우리 몰라서 그냥 내가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상황에 또 맞춰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일 하다가 오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뉴스 아까 몇개 좀 볼까요? 1번, 2번 뉴스 말씀드렸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수출 동향 발표가 됐는데요. 네. 수출이 18.5% 늘었고 수입이 10% 늘었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 15억 정도 났는데 뭐 이거는 뭐 또 후반 이유가 있으니까 좀 또 바뀝니다 이것도. 근데 뭐 때문에 이걸 또 가져왔냐면은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선박이 많이 늘었고요. 수입은 원유와 반도체, 가스 쪽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유하고 가스가 가장 큰 겁니다. 여기에 늘면서 여름이고 해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조금 적자가 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 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메모리 보세요. 이 위에 이 옆에 있는 건 단가입니다. 단가. 요 뒤에 이 반도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단가고요. 요거는 전체 수출 금액이에요. 금액. 예, 수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지난달에서 떨어졌죠. 단가는 올라갔는데 네. 이게 뭐냐면 Q가 줄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Q가 줄고 P가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네. 수익이 좋아지는 거죠. 요거는 디램이에요. 네. 디램의 요 P를 보시고 가격이요. 가격 보시고 요 플래시 메모리는 요번에 조금 깎았어요. 요번에 좀 꺾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이거 직접적으로 주가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건 PCB입니다. PCB는 그냥 플랫하게 왔다 갔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반영을 크게 위로 치고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건 FPCB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죠.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MLCC는 좀 올라오고 있어요. MLCC 그래서 보고서 좋은 보고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주가에 크게 반영은 현재는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폰 여전히 뭐 스마트폰은 그냥 밑에서 항상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아이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이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만 좀 가져왔고요.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화장품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화장품은 안 가져왔는데 네. 화장품은 YOY로는 많이 늘었고요. MOM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많이 줄었고요. 마이너스 45%. 미국은 여전히 좋고 네. 일본 좋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혹시 LG엔솔이 요거 때문에 떴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배터리 쪽은요. 언제를 좀 주시하면 되냐면 이거 우리 그냥 여의도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금리 인상이 확 실시되고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혹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요걸 봐야 돼요. 미국 금리 인하 죄송합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면 좀 진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얘네 들어올 거다라는 의견들이 보고서들도 많았고 다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어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내용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화재와 관련된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제 많이 떴거든요. LG엔솔루션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20년 이상 축적된 BMS 설계 역량으로 8,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 징후 90% 이상 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본격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 Q는 줄지만 네. 이 지금 반도체 쪽이요. 이 P가 늘 많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네. 요 얘기 좀 했잖아요. 요거 관련된 뉴스 이거 다른 분들도 몇 번 이걸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내년도에는 반도체 올해는 전부 다 AI 때문에 HBM 때문에 후공정 네. 테스트 업체에는 후공정이 다 날아갔죠. 그렇죠. 전공정은 안 좋았습니다. 이제 전공정을 봐라라는 보고서들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냐? 여기에 또 이제 함의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하나증권 보고서에서 나온 차트 하나 볼게요. 여기 2022년 4분기에 이게요. 네. 지금 2023년 24년 2분기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여기 있어요. 네. 이 보시면 이게 캐파입니다. 캐파. 글로벌 디램 캐파예요. 캐파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네. 이제 요만큼 늘고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늘고 있는 상태에서 2분기, 3분기를 지나고 있고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 지금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증설 준비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25년 디램 캐파 증설 사이클에 도래하는데 왜 그러냐? 일단 20년과 21년도에 출하된 스마트폰과 PC 등 IT 기기 교체 주기가 왔다. 그리고 HBM 쪽으로 가면서 수요 증가에도 공급 부족이 생겨서 캐파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맨날 얘기 들었잖아요. 네.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아. 안 했어요. 올 연말과 내년에 하는 거예요. 내년에. 네. 얘네들이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공장 라인 증설하고 그래야지 전공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정의 시대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공정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함의라고 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AI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한번 쑥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전공정은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전공정이라는 건 AI가 당연히 AI 반도체이지만 기본적인 전통적인 디램에 전체적으로 좋으면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이 장비 가격 중에 전체 지금은 좀 낮아졌겠지만 한 90%가 전공정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그동안에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게 좋아지려면 네. 이쪽이 정말로 이런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아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경기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네. 네. 네. 왜냐하면 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네. 경기가 여기서 꺾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주기가 오지도 못하고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장비 들어가는 것도 조금 일찍 먼저 들어가서 이제 증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증설하면서 일단 다 어차피 계약을 다 하니까요. 아, 예. 그리고 어디가 들어가고 이미 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움직여요. 그래서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뉴스는 뭐 큰 건 아니라서 삼성전자가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의 두 번째 패키지 라인 건설한다는 뉴스고요. 그러니까 라인 건설을 증설을 계속합니다. 이쪽은 네.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증설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실적이 좋아졌어? 그래서 아까 그거랑 연결하는 거예요. P가 좋았다는 거예요. Q가 는 게 아니고 네. P가 좋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TSMC가 독일 공장에 100억 유로 정도의 TSMC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유럽 자동차 및 산업에 중요한 칩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TSMC의 첫 유럽 진출로 유럽 반도체 공급만 강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전부터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100억 유로 규모인데 50억 유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오. 50억 유로 공장이 지원해서 100억짜리인데 100억 유로에 50억을 지원해 준다고요? 네, 지원해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원 플러스 뉴스가 원이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어제 ST팜에 요런 회사에서 요런 공지를 띄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에 이 지금 글씨가 작은데요. 어떤 내용을 써서 올렸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기존의 중국 업체에서 납품하던 것을 글로벌 제약사에 납품하던 것을 우리 ST팜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시장의 원로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5년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0년부터 본격 매출이 발생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공지를 띄웠는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네. 회사에서 기업이 기업이 네.
기업이 어디하고 계약했다 뭐 이런 것들을 공시는 띄워야 하는데 되잖아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데 이걸 딱 띄운 걸 보면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회사가 뭔가 좀 뭐 급했나? 마음이 그런 생각이 하나 한쪽엔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를 떠나서 이게 만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거 생물보안법 통과 안 됐습니다. 네, 안 됐죠 아직. 근데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이 회사에서 공지한 게 이런 흐름이 맞다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업, 우리나라의 수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꽤 많아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정말 간다면 그쪽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우리 팁인 거고 하나는 ST팜이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까지 아직 통과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런 걸 해보면 아 이거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나 사가 이런 생각이 좀 들. 근데 주가는 어제 올라서 이거 반영하면서 올랐는데 아주 세지는 않았어요. 아주 세지는 않았는데 반영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같은 섹터는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사실 저도 지금 ST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네. 지금은 없긴 하네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 첫 장에는 아직 없는 상태고 예. 그리고 다트 공시도 사실 20일 공시가 가장 마지막 공시이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공시로 올라오진 않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여기 막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이거 뭐야? 혹시 이제 사람들 요즘에는 뭐 돌아다니면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뭐 어디서 또 가짜 올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혹시 올렸다면은 좀 뭔가 좀 너무 기뻤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거보다도 저는 그냥 ST팜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흐름대로 간다면 여기 관련된 데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ST팜은 또 바이오 네. 이쪽에서 우리 이주호 기자가 제가 그래서 작년에 제약사. ST팜도 같이 취재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올리고펩타이드의 사실 CMO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올리고펩타이드 CMO라고 하는 건 사실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좋은 몇 개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중에. 네. 그리고 지금 용량이 되게 큽니다. 지금 공장 증설도 계속 하고 예, 있고 예. 해서 네.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왜 이걸 공시가 아닌 네. 홈페이지 안내로 올렸냐 이거를 음. 그건 거죠. 공시가 아닌 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라는 의심이 있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네. 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은 해보고 공시가 아닌데 이게 돌아다녔는데 혹시 뭐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다 어제. 네네. 근데 주가는 반영을 했고 이런 흐름이 되는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부연 설명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그게 요거는 또 네. 찾아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네요. 강 회장이 주식 853억 원어치 네. 블록딜했다. 네. 이거 올리고 아니 뭐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못 그냥 봤는데요. 뉴스가 하루 전 뉴스가 보니까 시점을 좀 봐야 되긴 예, 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해소 목적으로 이제 판 것 같다고. 그래서 850억 원 정도를 미국 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아마 사간 것 같습니다. 생물법과 관련된 이 업계에 대해서는 팩트인 거고요. 이렇게 네. 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어제 요 기업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랬지? 라는 정도만 그냥 들으세요. 너무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그냥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됐지만 좀 그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간에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러면서 이러저러 얘기했는데 거부를 느끼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걱정이 네, 네. 되네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내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뭔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금투세 같은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돈 일단 큰 손으로는 벌써 나가고 막 이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여의도에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다 그런데 좀 너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데 걱정하는 것을 불치시키는 조치를 좀 내려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그냥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말아달라. 네. 우리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되게 서운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쪽에는요. 우리 건강보험료 많이 내시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거나 네. 아니면 제 친구가 간 경우로 큰 수술해서 간을 다
바꿨어요. 네. 큰 수술해서 지금 건강하게 있는데 네. 돈이 큰 돈이 안 들어가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건강모녀 얘기가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희들이 건강모녀 많이 내줘서 내가 많이 잘 수술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 그런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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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 함께 해주셨고요.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마음 표정으로 가요? 아, 하지 말아야 할 얘기 또 했나? 아니 근데 이런저런 얘기도 참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얘기하면 네. 또 그것도 막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걸 하기 싫어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수록 이게 참 우리 손해인데. 자,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